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분식 반응기와 비교하여서 키모스탯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특징이 아닌 것은 키모스탯은 연속식 배양이죠.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3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째 생산성이 연속식 배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오른쪽 페이지 30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1번 동그라미가 생산성이고 2번 동그라미 운전성, 옆에 3번 동그라미 신뢰성, 그 밑에 단락 4번 동그라미 시장 경제성과 같은 특징들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연속식 배양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305페이지 제일 위에 9-7번씩 바로 밑에 줄 보면 끝에 그러므로 연속적인 시스템은 1차 생성물에 있어서 항상 상당한 생산성의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1차 생성물에 대한 장점은 연속식 배양기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4번 회분식 배양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연속식 배양기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많은 것들을 1, 2, 3, 4번들 동그라미 1, 2, 3, 4 생산성, 운전성, 신뢰성, 시장 경제성 등을 회분식 배양기와 연속식 배양기를 비교하면서 유리한 배양 방식을 취득해야 되는데, 1차 대사산물에 대한 생산성은 키모스탯 연속식 배양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생장이 모노도식을 따른다라고 할 때 모노도식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2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29페이지를 가보시면 모노도식 이야기가 나오죠. 잠시만요. 모노도식 이야기가 229페이지에 보시면 그 D 시적 속도인 D는 V분의 F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모노도식은 210페이지를 가보시면 모노도식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 요 식을 아실 수 있죠. 뮤는 KS 플러스 S 분의 뮤 맥스 곱하기 S인데, 이때 뮤 값이 시속 속도랑 같게 되는 거죠. 결국 요 두 식이 같게 되고, 이 내용을 계산해 보게 되면 부피가 어디에 나오죠? 부피가 계산하는 부분이죠. 부피는 플루레이트가 200이고 는 KS 값이 5, 단위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단위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생략하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플러스 기실의 농도가 2 곱하기 2가 되어지고, 뮤맥스가 0.7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V 값은 1000리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생물의 비생장 속도 μ는 기질 농도 S와 저해제 농도 I에 대한 식으로 표시된다. 다음 중 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213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표에 나오는데 6-43번씩을 보시면 경쟁적 기질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죠. 그 아랫줄 봅시다. 6-43식이 다른 식들과 달리 그 밑에 줄 기질 전에는 기질을 천천히 간헐적으로 생장 배지에 첨가해 줌으로써 μ 값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해 방식이 경쟁적 저해, 비경쟁적 저해, 반경쟁적 저해가 존재하는데 비경쟁적 저해와 반경쟁적 저해는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경쟁적 저해만 극복이 되어질 수 있죠. 극복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기질을 천천히 넣어주게 되면, 기질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촉매를 충진한 고정형 반응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책의 이 문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충전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 446페이지에 보시면 충전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446페이지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흡착 관련되어진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충전층 컬럼이라고 하는 방식이 나오죠. 충전층 컬럼은 컬럼 속에 비드를 채우는 거겠죠. 비드가 채워지고 효소가 고정화되어진 비드가 채워지고 기질을 흘리면 그 비드에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유출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54번의 정답은 4번 기질과 생성물의 농도 분포가 생긴다. 정확하게 아마도 기질이 들어가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포가 생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다가 아닌 듯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정답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5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문제 대규모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문항입니다. 대규모화는 교재 372페이지를 보시면 대규모화가 나옵니다. 372페이지 대규모화
대규모화도 시험에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종종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373페이지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위에 적어 두세요. 자주 활용하는 인자, 자주 활용하는 인자, 대규모화에 자주 활용하는 인자.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 373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일정한 동력 공급량, 옆에 2번 동그라미 용기 내에 일정한 액체 순환 속도, 단위 부피당 임펠러의 펌핑 속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옆에 3번 동그라미 일정한 전단 응력, 옆에 4번 동그라미 일정한 레이놀드 수에 근거한 네 가지 대규모화를 이룬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한 요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진 않은데 5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추하건대 2번 동그라미 용기 내 일정한 액체 순환 속도, 그 물질이 액체가 순환하면서 기질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물질 전달 속도 55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번 미켈레스 멘텐 효소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입니다. KM에 대한 설명이네요. 위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72페이지를 보시면 72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가보시면 KM이랑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가 아니라 2분의 Vmax일 때의 기준의 농도와 같다이죠. 72페이지 3-2-1-2 그 위에 위로 세 줄 올라오시게 되면 KM은 최대 반응 속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의 농도, 그리고 KM은 반응 속도가 2분의 Vmax일 때 기질의 농도와 같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회분식 반응기에서 미생물 균체에 대한 물질 수질을 잘 나타낸 것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교재 194페이지 미생물 생장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194페이지 식 6-7번식을 보시면 6-7번식 시간의 변화량 분의 균체의 변화량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생장 속도 곱하기 균체량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5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비경쟁적 저해 효소 반응에서 저해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인이버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 페이지는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표가 4개가 나오는데 A 아래쪽에 82페이지 아래쪽에 그래프가 4개가 나오죠. 표 3-10번 그래프를 보시면 A번 같은 경우는 경쟁적 저해이고 B번이 비경쟁적 저해이죠. 비경쟁적 저해. C번이 반경쟁적 저해이고
D번이 기질저해가 나타나는 거죠. 기질저해.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인 B번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죠. 저해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있을 때에 기울기가 높아지고 Y절변도 높아지고 5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고상발효의 장점이 아닌 것은 고상발효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시면 고상발효 첫 번째 줄 고상발효 Solid State Fermentation은 낮은 수분 함량 또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고체 기질의 발효이다.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SSF의 주요 장점, 고상 발효의 주요 장점은 1번 동그라미 발효 반죽이나 반응기의 작은 부피에서 오는 시설비와 운전비의 절감. 2번 동그라미 낮은 수분 함량으로 인한 낮은 오염 가능성. 옆에 3번 동그라미 생성물의 분리 용이. 옆에 4번 동그라미 에너지 효율성. 옆에 5번 동그라미 생성물 형성에 중요한 충분히 분화된 구조로의 성장 가능성이다. 요렇게 5가지가 장점이고 그 밑에 줄 SSF 고상 발효의 주요 단점은 1번 동그라미 부족한 교반 특성으로 인하여 배지가 불균일하고 옆에 2번 동그라미 발효 반죽 내에 저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발효 반죽 내에 발효 조건의 유지가 불균일하죠. 용이한 게 아니라.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실패할 확률이죠. 멸균이 실패할 확률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교재 39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보시면 10-19A번식이죠. 성공하지 못할 확률, 멸균이 성공하지 못할 확률 1 빼기 P0 T는 1 빼기 PT의 N0인데 요걸 다르게 또 쓰게 되면 1 빼기 괄호 1 빼기 2의 마이너스 KD 곱하기 T 곱하기 N0인데 여기에 N0는 개체수이죠. 개체수는 요걸 다르게 쓰게 되면 리트를 곱해야 돼서 그러므로 내용은 1 빼기 2의 마이너스 KD 값이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간이 15이고 초기 포자의 농도가 10 곱하기 2승에 곱하기 리터당이니까 전체가 1000리터였죠. 1000리터 이러면 전체 그 이유는 앞에 페이지 39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요 N0는 생물체의 농도가 아니라 반응기 내의 개체수, 여기는 포자의 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포자 퍼 리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반응기에 존재하는 포자 전체 개체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되어지면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0.03이 나오죠. 계산하는 방법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셔 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